올해 상으로 꼭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5월달, 6월달, 7월달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이제 언택트 시대에서 이제 리오프닝으로 이제 확실히 넘어가는 게 보인다. 금융주들은 포트에 조금 일부라도 있으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도 언제든지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어제 같은 날. 어쨌든 지금 주식가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은 어쨌든 유동성하고 실적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증시 미국이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한데 일단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뭐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어제 뭐 넷플릭스가 뭐 장중 내내 화제였고 어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도 내내 좀 화제였습니다. 일단은 11년 만에 감소했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죠. 11년 만에 가입자 수가 많이 이제 또 감소를 했고 그리고 이제 북미 쪽에서 생각보다 또 많이 해제했고 애플 TV, 뭐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다 합쳐서 뭐 한 150만 계좌가 해지됐다라고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언택트 시대에서 이제 리오프닝으로 이제 확실히 넘어가는 게 보인다. 그리고 사실 어제 그 이야기들 넷플릭스 빠지는 거 보면서 많이들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요즘에 넷플릭스 저도 보고 있지만 그렇게 뭐 이렇게 꾸준히 앉아가지고 볼 만한 게 별로 없다. 뭐 간간히 화제작들이 나와서 보기는 하는데 뭐 볼 게 없다. 뭐 그런 소리들 좀 많이 하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어제 그래서 민재기 팀장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빠진 날 역으로 이제 콘텐츠 투자에 대한 그 방향성 이제 좀 신규가 늘어나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OTT 제조 회사들, 그러니까 뭐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이 됐었는데 사실 어제는 장중에는 워낙에 넷플릭스가 좀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좀 같이 좀 하락이 좀 나왔어요. 근데 어제 스튜디오 드래곤 대표적인 이제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면 막판에 이거를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하락하기는 했습니다만 종가로 한 2% 정도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거를 양봉으로 돌려냈다라는 거는 조금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빨간색 양봉이 빨간색 양봉이 나왔는데요. 신흥국 투자가 늘 거라는 기대감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지난 간밤에 이야기를 했던 게 이렇게 되면 성장주들이 금리 인상이 확실히 좀 약하다라고 하면 넷플릭스는 여전히 많은 이제 시장 지배력도 있고 투자 자금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기 이대로 넷플릭스 주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다시 넷플릭스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컨텐츠 투자에 대한 이제 좀 투자가 더 많이 일어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제 스튜디오 드래곤 양봉도 나왔고 그리고 오늘도 사실 이렇게 되면 같이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었네가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컨텐츠 주가들의 흐름들을 어제 뭐 이제 약간 저가 매수에서 나왔었던 이제 자금들의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테슬라입니다. 또 테슬라인데요. 어제 2차전지 주식들이 오전 장 초반에는 좀 상당히 좋다가 이제 고점에서 이제 조금 매물을 좀 맞고 좀 조정하는 양상이 좀 나왔습니다. LNF 같은 종목들이죠. 음봉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신고가 근처에서 거래량이 조금 말라있기 때문에 지금 더 위로 치고 갈지 아니면 고점이었던 25만 원 근처에서 다시 한번 또 저항을 맞고 내려올지 지금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일단은 좀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일단은 그 슈퍼 서프라이즈까지 표현을 하던데요. EPS 예상 추정치가 $2 중반대에서 $3가 실제로는 $3가 넘게 나왔기 때문에 거의 뭐 슈퍼 서프라이즈까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 반대죠. 어제는 넷플릭스가 종가 기준으로는 나스닥 지수가 좋았습니다만 장 초반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되는 나스닥 선물은 또 마이너스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혹시나 종가 영향으로 좀 떠서 시작하면 굳이 따라가지 말고 장 중반 가가지고 좀 매수를 하던가 그런 관점을 말씀드렸다라고 하면 오늘은 오히려 미국 시장은 하락해서 끝났습니다만 지금 테슬라가 다시 또 나스닥의 지수를 또 멱살 잡고 지금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에서 아까 5% 넘는 거를 봤었는데 지금은 보면 볼까요? 지금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좀 이제 플러스 나긴 했는데 지금 테슬라가 한 시간에서 4.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1,000로 다시 또 넘어왔고요. 계속 테슬라는 $1,000를 중심으로 계속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조금 계속 요 공방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또 시장에서 봐줄지 아니면
지금 어쨌든 미국 시장은 그 금리 인상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유동성 회수기에서 소위 말하는 긴축 구간에서 과연 성장주들이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을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이제 저랑 같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저도 리오프닝에 그 속에서 술 한잔 하면서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주식가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은 어쨌든 유동성하고 실적이거든요. 두 개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유동성의 힘이 사실 조금 더 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팬데믹의 상황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주가를 쫙 당겨 올린 건데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수도꼭지를 잠그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 잠그는 구간이 예를 들어서 5월달, 6월달 50bp, 그다음에 오후에 이제 그 하반기에 있는 4번의 FOMC에서 25bp씩 4번. 그러면 연말 지금 2% 올린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사실 너무 빠른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례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거에 대한 전망치들을 다 예상할 수 있고 저도 사실 뭐 금리 인상기에 주가가 빠졌던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이게 과거 사례 때 이렇게 빨랐던 긴축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감히 예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실 뭐 경험해본 애널리스트들 본 적도 없을 거고 그다음에 오래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빠른 긴축에 대해서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올 하반기는 예상보다는 대응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게 너무 빠져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고 하고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대응을 하시는 관점으로 계속 올 하반기까지는 그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관점을 계속 보시고 코로나 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까지 없었던 상황들이 계속 네, 펼쳐지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번번이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던 예측들이 그렇죠, 많이 그렇죠. 틀렸단 말이에요. 네, 네, 달랐단 네, 말이죠. 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요.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 한국 시장 이야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일단 외국인은 계속 매도하고 있죠. 네. 네, 매도하는 이유. 매도하는 이유는 어제 소개시켜드리려고 했던 리포트 중에 하나인데 계속 해왔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전체 자금, 그러니까 글로벌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 시장, 특히 이제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이라는 전체 이머징 마켓으로 봤을 때 변동성, 원자재 상승 라던가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국가가 한국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한 지분을 그냥 자산 배분 관점에서 줄이는 거예요. 한국이 나빠서 이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큰 흐름으로 그냥 돈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2009년 이후에 이제 그 금융위기 때만큼 빠졌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어제도 또 최근에 또 이 기사도 있었죠. 삼성전자의 지분율도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뭐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요거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도 크게 하락했다. 그래서 지난해 초까지만 그러니까 1년 전만 해도 55%에서 머물러던 지분율이 지금 51%까지 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뭐 그저께 살짝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어제도 양봉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만족스러운 사실 반등, 뭐 대량 거래 뭐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다만 그렇죠. 이 흐름을 이제 잡아내려고 하는 이제 뭔가 바닥을 아둥바둥하면서 잡아내려고 하는 흐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확신에 차서 지금 저가 매수입니다라고 사실 외치는 분은 사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나중에 가서 근데 이 부분이 저점 근처일 거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다만 여기서 좀 더 밀릴까 아니면 여기서 더 횡보할까 그거에 대한 이제 물음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이 맞추기 어렵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맞추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거고요. 이렇게 분할 매수는 결국은 구간 매매거든요. 구간 매매.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단타를 하든 뭐 스윙을 하든지 간에 쉽게 말하면 돌파 매매. 그러니까 신고가를 넘어갈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넘어갔다 하면 야 이제부터 신고가니까 넘어갈 때는 8만 원이라는 점을 딱 놓고 거기 넘어가면 이제 돌파 매매를 하는 거고 대신에 눌림이 나올 때는 어디까지 눌려질지는 몰라요.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 면적을 보고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이 어디까지 빠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일정 비율 이렇게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급할 게 없다. 아직 모르니까 급할 게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회사가 또 이제 리포트가 또 나왔는데 요즘에 어제도 리포트가 핫했지만 어제도 또 반도체 부품과 관련된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품에 대한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소켓,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원익 QNC라던가 ISC, TSE, 뭐 리노공업 이런 거에 대한 월덱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것보다 제일 좋았던 게 이런 부분들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차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네, 여기입니다. 요거. 메모리 이익 사이클 대비 소부장하고 생산업체 이익 사이클하고의 지금 사이클 관계인데요. 상승률이 소부장이 좀 더 높게 나오죠. 네. 이게 중요한 기점이라고 봅니다. 이게 중요한 기점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파란색 선의 상승률이 훨씬 더 가파르고 좀 더 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 대비 소부장들의 그 주가 상승률이 좀 더 좋을 수 있다. 빠질 때도 사실 좀 더 세게 빠지죠. 근데 지금은 종합 반도체 회사들보다는 소부장 쪽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지금은 장비 업체들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고, 좀 이제 지나고 나면 장비와 소재들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IDM 기업,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들이 또 실적을 뽑아내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게 다음 사이클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은 소부장 쪽에서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에 좀 이제 여기서 수익 난 걸 가지고 나중에 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또 투자 시점이 좋을 때가 또 분명히 옵니다. 그때는 한번 또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삼성전자가 지금 바닥권이지 않겠냐라는 네. 의견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그죠? 가지고 네. 있는데, 문제는 그래 지금 산다 한들 그게 바로 오르겠어? 네. 그렇죠. 얼마나 또 네. 들고서는 마음고생해야 돼? 횡보 기간을 거쳐야 돼? 이런 것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다. 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뭐 나는 제가 급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 저점이면 지금 사시는 분은 이게 절대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가가 진짜 제대로 상승하는 시기가 뭐 3개월 뒤가 될지 뭐 오늘이 될지 6개월 될지 모르잖아요. 이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을 나는 가져가고 싶지 않은 분들은 조금 이제 늦게 사도 된다라는 거고, 대신에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사면 수익률은 훨씬 더 높을 수는 있겠죠. 대신에 시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니까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엉덩이 싸움을 하느냐, 손가락 싸움을 하느냐, 그 차이. 네. 올금비님이 네. 요즘 황 팀장님 기가 없어 보이신다고. 저요? 힘내시라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새벽이라서 그렇고요.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니요. 매매는 빠졌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좀 잠을 확실히 좀 줄이고 좀 잠도 좀 잘 못 자서 그렇게 보이는 있는데 굉장히 컨디션은 좋은 상태입니다. 약간 근데 좀 붕 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잠을 좀 줄였더니. 네, 어제 하이트 진로 하이트 진로. 네. 예, 주가 부양을 위해서 네, 조금 노력을 좀 썼습니다. 하셔가지고. 네. 근데 사실 오늘 방송이 있으니까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 저도 이제 안 잡혔던 약속들이 계속 줄줄이 이제 빵빵 터지더라고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회식도 잡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주 컨디션 관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테슬라 어쨌건 네. 장중에는 이제 좀 빠졌지만 5% 가까이 급락했지만 어쨌든 시간에서 급등을 네.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2차 전지 관련주들. 그죠. 지금 LNF 이제는 제가 뭐 이제 지금부터는 사실 2차 전지 관련 소재 장비주들에 대해서 조금 각계전투 양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NF나 이제 과거에는 LNF, 에코프로비엠 다 같이 우르르 갔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LNF는 정고점 근처에 왔지만 에코프로비엠은 비행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 올라왔거든요. 그에 반해 첨보 같은 주식은 이미 정고점 찍고 또 주가 하락이 좀 심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들도 여전히 이 주식은 보시면 다 밑에 여전히 회복을 하려면 좀 약간 요원한 상태이고, 그러니까 작년 2021년에는 다 우르르 좋았다고 하면 지금은 종목별, 실적별로 완전히 좀 이제 주가 흐름이 별개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도주에서 이탈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종목별로는 이제 각계전투로 붙어도 되는데 뭔가 군집을 형성되는 2차 전지가 시장을 전체를 다 밀어 올려버리는 그런 주도주로 하기에는 이제 약간 뭔가 다 이해관계가 다 달라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종목별로 뭐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이제 다 회사별로 다 까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한 종목에 대해서는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정말로 전체 2차 전지 섹터 대비해서 비싼지 안 비싼지 하고, 그 다음에 올해 2분기, 3분기에 1분기, 2분기 정도 실적이 원재료 상승을 커버할 수 있을지, 가격 전가력이 있을지. 그러니까 LNF 같은 경우에는 양극 자격을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 강력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건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 또는 뭐 장비 기업들 이런 종목들은 뭐 사실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이제 저 차트에 열려져 있으니까 보는 건데, 이렇게 장기 이평선 닿으면, 가격 저항이든 장기 이평선 닿으면 일단은 지금은 한번 매도하고 보자 이런 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장기로 가시는 분들이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목을 1000주를 가지고 2차 전지주로 간다라고 하면, 저항에 닿으면 한 200주 팔았다가 뭐 또 좀 빌리면 다시 200주 채워 넣었다가, 그렇게 전략하면서 수량 늘리기 전략하시는 게 지금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냥 쭉 가져가시는 종목 방법도 괜찮은데, 그렇게 되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도 버틸 수 있는 좀 멘탈을 키워야 되시는 거고, 지금은 어쨌든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난이도도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고, 그냥 가장 큰 그림은 긴축이라는 게 위에 그렇죠. 있어요. JP모건에서도 베어마켓 랠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이 이제 정말 베테랑이신 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도 지금 5월 초까지는 끝낸다라고 지금 또 한 상태거든요. 또 이제 뭐 서한을 또 우크라이나 궁에다가 또 보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5월 만약에 예상대로 5월 정도에는 끝난다라고 하면, 사실 전쟁이 이렇게 빨리 끝나는 전쟁도 국가 간의 전쟁도 엄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3개월 만에 끝나는 전쟁도. 그리고 근데 이게 사실 전 세계 인플레도 유발하고 있는 전쟁이고, 그렇죠. 공급망까지 교란하고 있는 전쟁인데도 이런 것들이 모든 요소들이 다 처음 겪는 겁니다. 저희들이. 경험이 오래되신 분들은 다 처음 겪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한 그 고민들이 굉장히 사실 많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과거 1, 2년 정도에는 다 주식을 사면 우르르 올라가는 시장이 이제는 분명히 아니라는 건 이제 다들 아셨을 거고, 미국 시장, 한국 시장 할 거 없이 다 난이도가 어려운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어제 나왔던 결론들은 뭐였냐면, 분명히 한번 올해 상으로 꼭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5월달, 6월달, 7월달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그때가 되면 이제 전쟁 끝나고 인플레 좀 잡히고, 그러면 인플레 좀 잡히면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성도 좀 수정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환호에 대한 심리로 분명히 베어마켓 랠리가 충분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다. 5월달, 6월달, 7월달 정도에. 근데 그때 다시 그렇게 환호하고 랠리가 나오면 다시 뭐 엄청 올라가고 코스닥 3,300 가자 막 이런 뉴스가 나오고 이럴 때가 있어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때가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가서 또 대응을 잘 하자. 그러면서 어제 얘기를 마무리 졌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주식 팔 때는 아니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또 떨어질 때쯤 되니까 또 실적 발표도 하고, 한국도 이제 분명히 눈높이가 낮아진 실적 대비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혹시나 어제와 반대로 미국 시장 빠진 걸로 종목들별로 개파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종목별로 반도체 기업들이 오히려 오늘은 장 초반부터 좀 사볼 만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장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데, 지금 얘기대로 오히려 개파락이 됐을 때는 좀 사볼 만하고. 그렇죠. 오늘은 오히려 좀 약간 주가가 나스닥이 빠졌어도 이제 다들 세부 내용을 이제 조금 한 8시 지나면 다들 이제 뉴스 보시면서 아실 거기 때문에, 테슬라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잘 나왔기 때문에 뭐 좀 약간 장초반 기대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실적 때문에 다른 주식들까지 하락했다면, 그렇죠. 애플이나 디즈니까지 다 지금 다 끌고 내려왔거든요. 다 급락했다면 이제 반대로 이 테슬라가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나스닥이 미국 증시가 열리면 이제 다시 또 그게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제 또 IBM은 또 기술주 중에서 또 7%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는 그래도 좀 상승했잖아요. 0.7% 정도.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는 리오프닝주에 대한 이야기 후다닥 해볼까요? 그죠. 네. 후다닥이요. 네, 후다닥. 알겠습니다. 네. 어제는 하이트 진로가 또 오랜만에 진짜 반등을 했어요. 대표적인 리오프닝주였는데, 어제는 또 하이트 진로가 양봉을 냈고, 대신에 엔터주들, 뭐 하이브 같은 주식들은 또 음봉이 더 세게 나왔죠. 또 JYP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서 또 음봉이 더 세게 나왔고, 어제 이제 미국의 항공 주식들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대한항공이
그렇게 장 초반에 살짝 좋았다가 어제 만족할 만한 상승이 나오진 않았던 고요. 어제도 거의 뭐 보합 정도였고 종가는 그다음에 아시아나도 뭐 이렇게 싹 좋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 좀 항공주 중을 좋아하면 제주항공이 좀 계속 관심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추세도 가장 좋고 LCC 1위기도 하고 사자는 얘기가 아니라 관심을 갖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좋으면 뭔가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항공주를 사자라고 하면 제주항공을 추천드릴 것 같아요. 뭐 타이밍을 봐서. 근데 일단은 제주항공이 일단 좋아 보이는데 어쨌든 추세를 훼손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런 주식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리오프닝에 대한 접근을 계속 그 안에서 뺑뺑뺑 돌고 있어요. 어제는 뭐 술 주정 관련 주식 좋았다라고 하면 지금 쉬고 있는 카지노나 항공 주식들은 또 쉬고 있다 보면 또 올라올 거고 엔터 주식들도 최근에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을 또 분할로 모아가면 또 반등 나올 수 있고.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쫙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다 저항과 그 지지와 그 맞물려 있는 그 안에 뺑뺑뺑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점점 사실 변동성도 줄고 있기는 해요. 이제 막상 이제 어제는 또 화장품도 좋았죠. 그런데 그 안에서 뺑뺑 돌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수익을 바라시기보다는 좀 일단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을 계속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어제 오랜만에 제가 올 한 해는 좀 가지고 있으면 편안하고 하실 게 이제 금융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제 손해보험 주식들, 어제 한화 손해보험이었나? 네, 하나손해보험이 양봉이 좀 세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KB금융 볼게요. KB금융도 어제 좀 양봉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지주도 양봉들 다 나왔어요. 일단은 그 이제 금융주들은 잊고 있으면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씩 이렇게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주식입니다. 올해 어쨌든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주들은 포트에 조금 일부라도 있으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도 언제든지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어제 같은 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하려다가만 MSCI 지수 리뷰 요건데요. 요거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월 MSCI 지수 변기 변경인데요. 올해는 이제 일단은 한 종목 정도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현대중공업하고 KT가 유력하다라고 봤는데, KT가 점점 외국인 지분율이, 최근에 KT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외국인 지분율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가능성이 좀 낮지 않냐,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올라오는 게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5월 13일 날 발표인데 아직 사실 많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실제 편입일은 5월 31일. 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뭐 당연히 뭐 최근에 이제 수주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근데 이제 수급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장 시가총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50%를 결국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음봉이 나서 좀 두려우실 수 있기는 한데, 어제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정시 매수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 네, 조선주들. 어제 뭐 이제 후판 가격 상승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다.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고점에서 이제 조금 음봉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조금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전히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3등분선으로 매매하면, 제가 이거 13만 원대로 일단은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찍어보면, 네, 그렇죠. 14만 원 정도가 깨지면,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14만 원 이하로 오면 한번 충분히 다른 조선주들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 현대미포조선이라던가. 저는 현대미포조선이 일단은 리포트들에서 가장 탑으로 나오고 있고, 가장 빨리 실적이라든가 개선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또 몸집도 가벼우니까. 가볍기도 하고. 삼성중공업은 일단은 1분기 빅베스가 좀 예상이 돼서 정말로 대박이 난다라고 하면 삼성중공업이 대박이 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분기 실적 확인하고 사서 전혀 늦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들은 결국은 운집해서 다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비슷비슷하니까. 네, 해요. 어제 그동안 좀 셌었던 한국카본도 어제 조금 별로 이렇게 꾸역꾸역 올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카본이나 그다음에 어제 공급계약 뉴스가 나왔던 HSD 엔진이라던가 그다음에 STX 엔진, 이런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약간 조선주보다는 탄력이 훨씬 더 좋기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계속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쪽에서 큰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종목일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주 본주도 그렇고, 이게 약간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소부장 관계,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 업체 이렇게 관계인데, 좀 약간 바운드를 좀 반대쪽보다 훨씬 더 좁죠. 매매할 종목도 좀 적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섹터들도 조금만 공부하시면
내용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계속 관심 가지고 아마 출연하신 분들이 다들 많이들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네. 같이 공부하시고 저는 또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